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2차전지 주식을 매매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최근 증시가 개별 종목 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각각 따로 노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기관 역시 한 개인과 외국인의 중간 정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9일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매수 규모를 펼친 적은 거의 없고요. 전반적으로 매도로 일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지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저항선대에 부딪히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1분기 마감 2월인 4월이 되면서 운용사들이 지분 공시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연기금 중 가장 큰 세력인 국민연금 역시 전일 총 111 종목에 대한 매매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유동성 장세,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특히 국민연금이 사들인 2차전지 주식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기금의 매매 현황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5개 분기 매매 현황입니다. 딱 눈에 띄는 거는 지분을 축소한 종목의 수가 이번 1분기 59종목으로 지난 1년간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가장 지분을 많이 줄였던 분기가 작년 1분기입니다. 그때 당시 49종목에 대해서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무려 60종목을 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올해 1분기 약간 급반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즉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지수가 더 추세적으로 막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분을 늘린 종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보유, 그 다음에 지분 확대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은 총 52종목에 대해서는 지분을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줄인 종목이 많긴 많지만 지분을 늘린 종목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즉 개별주 장세에 맞춰서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서 어느 섹터를 많이 샀고 어느 섹터를 줄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레저 섹터입니다. 근데 레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즉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산 편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 연속 이 레저 섹터 종목을 늘렸다. 작년 말부터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비행기를 증편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플러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카지노, 항공, 면세점, 호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사실 작년에 중국 리오프닝 한다 이때 반짝하고 부각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소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많다. 자, 그 중에서 LCC, 적광공사들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감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종목군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좀 늘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늘린 종목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분을 축소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면은 반도체를 좀 많이 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지분을 늘린 종목 수보다 지분을 줄인 종목 수가 더 많았다. 반도체가 올해가 바닥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반등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분을 가장 많이 줄인 섹터 같은 경우는 금융. 아시다시피 SVB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금융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 금융주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금융주에 대한 멀티플이 좀 낮아지면서
지분을 줄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금리 상단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금융주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2차전지 주식을 매매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 국민연금의 2차전지 매매 현황입니다. 제가 절반은 이렇게 기업명을 가리고 절반은 공개를 했는데, 기업명을 가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종목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줄인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지분을 줄인 종목들 살펴보면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첨보, 나노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일단 코스모, 대주전자재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3개월 전에 국민연금의 4분기 매매 현황을 브리핑 해드리면서 국민연금이 새로 담은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코스모, 대주전자재료, 첨보죠. 자, 이 기업들이 1분기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코스모 신소재가 197%, 대주전자재료가 44%, 첨보가 15% 올랐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긴 했지만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들고 있었어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만 88%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 중에서 200% 올랐어요. 그리고 4월 달까지 반영을 하면 2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 종목 중에서 지분은 가장 덜 줄였다. 거의 줄이지 않았습니다. 7.31%에서 7.17%니까, 즉 달리 말한다면 200%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국민연금이 지난 4분기에 신규 취득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래서인지 좀 줄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1분기에 과연 어떤 종목을 취득을 했는지, 팔면서도 다시 사들인 2차전지 주식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LNF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분기 4% 지분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4대 천왕 중에 하나죠. 근데 주가는 가장 좀 덜 오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IRA 세부안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양극활 물질이 핵심 광물로 포함이 돼서, 사실 원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그런 쪽에서 이 광물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광물을 조달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양극활 물질을 생산을 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원래 LNF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 부분이 미국에 공장이 없다. 이 미국의 밸류체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LNF가 이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현지 회사 합작사를 설립하려다가, 자, 정부가 이거 기밀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막았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LNF가 이 투자자 미팅에서 고객사별 비중을 공개를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50%, OEM이 30%, SK온이 20%입니다. 참고로 OE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직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LG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폭스바겐이나 포드까지 이 고객사 추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 테슬라의 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었죠. 2년간 납품하는 계약인데 이런 부분이 메이드가 됐고요.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애리조나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LNF를 보시면 좋고요. 최근 주가 살펴보면은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늘리다가 주가 급등하니까 다시 지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규 보고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돼야지 신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LNF는 4% 신규 보고를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분기 중에 국민연금이 LNF 지분을 5% 이상 늘렸습니다. 근데 3월 말부터 급등을 하니까 그때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지분 공시 규정이 단 한 번이라도 5% 이상 넘기면은 지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 넘기고 나서 지분을 팔아서 4%가 됐기 때문에 이 4%된 상태에서 공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LNF 지분을 늘릴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율촌화학입니다. 농심 계열의 회사고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지분을 국민연금이 이번에 6%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포장재를 만드는데 라면, 과자 여기에 들어가는 포장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 전자필름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리고 율촌화학이 원래 일본에서만 조달했었던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게 2028년까지 납품되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장대 양봉이 솟은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죠. 이때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그 시기입니다. 자, 수급적인 이벤트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주가를 올린 주체가 대표적으로 이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국민연금이 장투하는 율촌화학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IS 동서입니다. 국민연금이 6.04% 지분을 신규 보고했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건설사죠. 엘린의 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입니다. 그 밖에 건축 자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IS 동서가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폐자동차 해체 파쇄 재활용 업계 1위인 인선 모터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IS 동서의 100% 자회사 ISBM 솔루션을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 연간 7,000톤의 폐배터리를 파쇄할 수 있는 전처리 공장 용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최초 폐배터리 재활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TMC 타운 마이닝 컴퍼니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한 다음에 ISTMC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 밸류체인을 폐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선 모터스를 통해서, 폐배터리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ISBM 솔루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ISTMC를 통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이 바로 ISTMC인데요. 양극재와 전구체, 폐슬러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2차전지 폐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폐배터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이죠. 근데 이 ISTMC가 성일하이텍과 쌍벽을 이루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이 한 40%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거의 한 60% 수준이에요. 즉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이 ISTMC가 성일하이텍보다 우수하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높고요. 현재 성일하이텍의 시가총액이 2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ISTMC의 지분 가치가 1조 정도라고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현재 IS 동서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IS 동서가 이 연결 재무제표상 기준으로 ISTMC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3,450억 정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가 가장 저가였는데 이때 바닥을 찍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주도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1분기에 신규 보유한 주식은 아니에요. 원래 한 5% 정도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1분기에 1%포인트 정도 늘려가지고 6.2%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기업이죠. 전지박이라고도 합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근데 이 기업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2차 전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게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전지박 출고가가 부진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작년에 이 유럽의 전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전기세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 대부분의 공장이 유럽에 있습니다. 뭐 헝가리 이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전기료 때문에 원가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 나머지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을 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천연가스 가격 하향 안정화됐고요. 유럽이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비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가 역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지박 헝가리 2공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따라서 빠르면은 한 2분기, 늦어도 한 하반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도 현재 직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파 증설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11만 7천 톤, 유럽에 10만, 북미에 1만 7천 톤 확정을 하고요. 이걸 단순히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1조 5천억, 2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연간 매출액이 5천억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OLED 소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이 맥북 등 OLED를 확대 채용할 것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삼성도 이 OLED 투자에 적극적이죠. 자, 그런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차차 매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팔면서도 새로 사들인 2차전지 주식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 밖에도 다양한 기업을 신규 보유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업종, 다양한 기업을 신규 보유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서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롯데관광개발 이 기업도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카, 뭐 드림텍, 동성화인텍, 덕산네오룩스, MC넥스, ESR 캔다스퀘어, 리츠 이런 기업들 주가 차트 보시면은 대부분 바닥이거나 바닥을 약간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바닥에서 뭔가 큰 손으로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